북측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. 그러면서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도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. 이 전쟁 개시행위나 마찬가지죠. 북한 지역에 총 쏜 거하고 똑같잖아요. 멋대로.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. 이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. 핫한 뉴스 발빠르게 M스피드.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북한이 통보할 때까지 무인기를 파악하지 못했던 국방부는 질책을 받기도 했는데요. 이 무인기를 보냈다는 남성이 정보사의 지원을 받아 북한 동향을 다루는 언론사를 운영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한편 이 민간인들의 무인기 침투가 드론사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의 테스트 차원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함께 들어보시죠.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엊그제 아니죠, 토요일이죠. 토요일 날에 실제로 그 오 씨랑 접촉을 했던 소령을 만났는데요. 자기들이 이제 듣기로는 그 저기 안보실하고 합참 그리고 드론사에서 실제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이게 테스트 차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자, 다시 정리해 볼게요. 이제 군 차원에서 맨 처음 이제 북한에 이제 그 무인기를 날리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제 말은 요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시절의 얘기라는 거예요. 예. 윤석열 시절에 드론사가 북한의 무인기를 날리기 전에 예. 그 민간 영역에서 드론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군이 드론을 보내기 전에 니들이 그쪽으로 보내라.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거는 민간인이 한 것이다. 뭐 이런 식의 어제 박선원 의원이 그래서 디코이라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아닌 척 하기 위해서. 그죠? 그런 용도로 회사를 만든 거야. 그런 목적이었다 처음에는. 예, 맞습니다. 그 이해했어요.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서 안보실 차원에서는 이게 나름 성공적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회사 자체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? 예, 맞습니다. 군이 작전하기 전에 민간인들 통해 가지고 그 작전을 하려고. 그죠? 그러면 이 세 사람도 그냥 단순한 일반인이 아닌 거 아니야? 아니죠. 아닌 거지. 정보사의 협조원 내지는 공작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. 근데 협조원이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난 게 아니라 2023년 9월에 이 에스텔 엔지니어링이 생겼잖아요. 근데 생길 때 그때가 드론사 만들어질 때야. 그렇죠. 그때 같이 만든 아예 거야. 정보사에서 거기에 사주를 해서 아예 지시를 해서 이렇게 회사를 만든 건 아닙니까? 거기까지는 제가 추진은 안 되는데요. 어쨌든 맨 의심되네. 처음 최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오모 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북한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언론을 운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그런데 이 인터넷 언론의 운영 자금을 12.3 내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정보사령부가 제공했고 무슨 이유에선지 정보사 요원들이 오 씨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요. 자, 민간인이 단순히 호기심에 날린 무인기가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.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4월 등록된 한 온라인 매체 홈페이지입니다. 북한의 정치, 사회 등 내부 동향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 이 매체의 발행인은 오모 씨입니다. 지난해 수차례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입니다. 국제 전문 뉴스를 다루는 또 다른 온라인 매체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등록일자와 이름이 보입니다. 그런데 이 매체들 운영에 정보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. 정보사 인간정보특수부대 소속인 모 대령의 지시로 소속 장교들이 오 씨 측과 접촉했고 오 씨가 활동하는 단체에게 전달된 비용이 1,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. 북한 관련 정보들로 여론을 조성해 공작을 시작하기 위한 이른바 기반 조성 사업용 위장 회사들이었다는 주장입니다. 정보사는 선관위 장악 등 12.3 내란의 핵심 부대였고 특히 전 사령관 노상원은 비선 실세이자 비상계엄의 설계자였습니다. 그런 정보사의 공작금을 받은 오 씨가 과거 무인기 전문업체 이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정권이 바뀐 뒤 실제로 북한의 무단으로 무인기를 날린 걸로 드러난 겁니다.
정보사가 이번 무인기 사건에 얼마나 개입됐는지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 특히 비상계엄 전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는 별개로 민간으로 위장한 무인기 공작을 기획했던 건 아닌지도 조사 대상입니다. 정보사의 개입 정도에 따라선 2차 특검의 외환 유치 혐의 수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. 북한에 날려보낸 무인기를 제작한 업체가 있던 서울의 한 대학입니다. 2024년 12월 퇴실한 뒤 현재 업체 소재지는 불분명합니다. 이 업체에서 일했던 김모 씨, 특이하게 대북 전문이사를 맡았습니다. 과거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씨는 친한 동생들과 업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. 때 다니는 제 친한 동생들이랑 같이 만든 스타트업 회사인데요. 네네. 무인기를 만듭니다.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 씨와 그 무인기를 만든 혐의를 받는 장모 씨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.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TF는 김 씨와 오 씨, 장 씨 이 3명의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무인기 업체와 군 공장용 위장 언론사, 남북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이들 3명이 밀접하게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보수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오 씨의 이력은 배우가 누군지에 대한 의혹을 키웁니다. 오 씨는 2016년 자유경제원이 주관하는 제1회 이승만 시 공모전 대상에 이어 제11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도 받았습니다. 2018년에는 보수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의 회장을 맡았습니다. 오 씨는 장 씨와 통일에 반대하는 보수청년단체 활동을 만든 데 이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함께 일했습니다. 이에 윤 전 대통령 핵심 지지 세력이었던 극우 보수 세력과의 접촉면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